안녕하세요. 왔다 왕 선생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MC로 나온 마홍일이고요. 자, 금일은 시장이 오를지 좀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계속 이 상승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 두 분의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테마와 어떤 시장의 그 흐름들을 잡아야 될지도 후에 2부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굉장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 주식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좋을 때 또 위기일 수도 있고요.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을 잘 대응하는 입장에서 새해 초에 스페셜 MC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마홍일이고요. 저도 전문가이자 또 이게 방송인으로서 MC를 좀 그동안 계속 해오면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글로벌 투자연구소의 김효창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글로벌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김효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 선생의 김원기입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약간 답답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잠깐 쉬어가는 시장이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도 제가 잠시 후에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잠시 후에 그러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장 자체를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보면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올해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효창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효창 전문가님. 네. 네, 자, 올해 시장이 어느 정도 주춤하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경기는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앞서 달려와 있다. 이런 이 구조가 2026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네 가지의 예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중심의 멀티플 부담이 있는데요. 먼저 밸류레이션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3년 연속 강한 랠리를 이어왔고, 특히 미국 증시는 실적보다 이제 멀티플 확장이 수익률을 주도한 시장이었는데, S&P 500의 이제 CAPE는 30배를 넘는 수준으로, 이 말은 이제 이익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이제 실질 금리가 소폭만 올라가더라도 이익 감소보다 이제 멀티플 디레이팅이 먼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AI의 기대감으로 이제 자본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구조는 성장 스토리가 이제 밸류레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가 흔들릴 경우 조정폭도 과거 평균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견입니다. 네, 자, 내용 사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좀 쉽죠. 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 모든 이런 밸류레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높죠. 네, 이렇게 많이 높은 이 밸류레이션 자체가 모든 게 완벽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이 조금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만 보여도 한번 확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추가적인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크레딧 이제 사이클 후반부 리스크 부분인데, 현재 전 세계 부채는 약 346조 원 달러로 세계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300%가 넘는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이 부채가 제로 금리가 아닌 이제 높은 실질 금리 환경에서 재조달해야 한다는 점인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특히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만기가 몰려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금리 부담과 신용 프레드가 이제 동시에 확대되면 한 곳의 크레딧 이벤트가 신용 경색에서 디버레징, 위험 자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제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우선 지금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다 높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위험 요소가 뭐 그리스 디폴트라든지 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또는 어떤 이제 나라와의 전쟁 이런 하나의 국가나 기업의 어떤 리스크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높은 이자를 내면서 운영되는 모든 큰 시스템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쓰니까 그만큼 계속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자만 내면은 크게 수익이 나기 힘들 구조다.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다음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성장 둔화와 무역 갈등인데 이게 이제 IMF를 이제 포함한 주요 기관들은 2026년으로 갈수록 이제 글로벌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세 정책과 이제 무역 갈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교역 기업 마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가계도 높은 물가와 금리의 후유증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2026년은 이제 경기 붕괴라기보다는 이익 성장률이 이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피크아웃 국면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거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거보다는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말들은 다 하나같이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다는 게 뭐 성장을 하더라도 그 전보다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 QT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율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기업의 이윤으로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경기 자체가 현재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실제 물가도 좀 높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아껴 쓰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신다면요? 네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은 이제 QT를 종료를 했고 시장은 이제 이를 유동성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제 금융 시스템 내 스트레스가 약간 인계 수준에 이제 근접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채 둔화되는 성장이라는 조건 위에서 정책 전환이 약간 늦거나 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정리하면은 이제 올해는 위기가 예정된 해라기보다는 약간 밸류레이션, 크레딧 이익 정책이라는 네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한계에 접근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더 오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디서 먼저 균열이 생길 수 있을까를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QT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네, 완적 긴축. 네, 그걸 이제 그만하고 또 돈을 푸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우선 긴축 재정을 그만한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 금리 뭐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더 긴축 재정 하다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들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 심리에 우선 멈춘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현재 굉장히 뭐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기분 좋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폐업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QT를 멈춘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QT 긴축 정책을 멈췄다는 거에 너무 크게 거기에 이유를 대면은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또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올해 시장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올해 증시를 한 3,400포인트에서 한 3,600포인트 요 정도의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시장 자체를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문가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그 코스피 인버스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베팅하는 사람들이 대거 손절하고 반대 매매 나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수억을 떨어진 거 베팅했는데 지금 현재 막 4천, 5천 포인트 막 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손해 났다라고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역으로 이럴 때가 또 약간 조정을 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 이제는 진짜 올라가는 거나 떨어진 걸 베팅하는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올해는 어떻게 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또 이제 상승 추세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어떤 섹터들이 좀 강세를 그래도 끝까지 보일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김원기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락하는 증시를 좀 약간 하방 압력을 좀 받게끔 한다라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국내 증시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딱 나누고 싶어요. 상반기와 하반기 정도로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상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솔직히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이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양적 긴축, 뭐 TQ 종료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저도 전에 들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증시의 약간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또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화면 같이 보시면요. 26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저는 뭐 실적 랠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AI 반도체 실적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의 핵심 동력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실적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메모리나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좀 많이 멀었죠. 그래서 지금 캐펙스를 좀 많이 무리하게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당분간은 상반기 안에는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에 계속 자극적인 효과를 좀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무리하게 지금 또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AI 인프라 같은 경우도 중동이나 뭐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매출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캐펙스 뭐 이런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업종으로서는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 쪽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일단 조선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나 소부장, 로봇이나 뭐 전력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기 전문가님. 네. 요즘에 한약 드신다고. 아, 네. 하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정장 입는 거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진짜. 아니 뭐 네.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지금 한 7kg 정도 빠졌고요. 아, 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질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생방송 중에 제 다이어트가 뭐 많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죠? 네, 자, 우선 지금 첫 번째 AI 섹터는 네. 그래도 무조건 강할 거다. 그 시장 자체가 어쨌든 AI는 네. 모든 기업들이 안 따라가면 유행이 뒤처지는. 그렇죠. 그 너는 스마트폰 쓰는데 나는 그냥 키패드 핸드폰 쓰는 이 정도의 느낌 정도로 네네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AI 시장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사실 지금 AI 관련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네. 네, 좋은데 이게 또 좋을 때 고점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려심이 또 있단 말이죠. 그쵸, 거품론. 네, 네.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좋으니까 내일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진 않나요? 솔직히 조심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 솔직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 말쯤에 다 해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I 관련돼서는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월가에서도 지금 반반이에요. 아직도 반반입니다. 그 내용은 즉슨 결국에는 AI가 지금 시장에서 좀 과하게 올라온 게 과연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뭐 닷컴 버블이나 뭐 여러 가지 증시를 좀 뜨겁게 막 달궜었던 그런 시장을 좀 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시장이 되게 거품일 수밖에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적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AI 보세요. 실적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바닥 자체를 다지는 시기가 지금 현재 시기로는 바닥이 정말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과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약간 그런 붕붕 떠 있는 그런 시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AI 쪽은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봐야죠. 근데 일단 상반기 이후에는 또 어떠한 악재 리스크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일단 증권가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치를 좀 보면요. 코스피는 5,500포인트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전에 우리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다들 뭐라고 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25년 하반기까지 4,200포인트 정도는 제가 돌파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너무 가뿐히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을 아주 쉽게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아직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정부는 5,500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6,000포인트까지 끌고 갈 정도로 약간 기세가 좀 장난 아니죠.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5,500포인트인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정도를 전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코스피 시장과는 좀 다르게 코스닥은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전망치가 좀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나 조선, 방산, 원전, 뭐 제약바이오 등 뭐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리 제약바이오 보면은 제약바이오의 가장 좀 벗지 못하는 오명이 뭐였나요? 항상 적자 지속.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연구개발 비용에다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표, 재무표 보면은 환장해요. 그냥 쭉 빨간색이 이어져 있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코스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도 기술 이전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성과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올해 2026년에 가장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거 뭡니까? 제약바이오의 랠리를 엄청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국내 시장의 뭐 실적 회복이나 지수 수준이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언제 또 가파르게 또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겁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수준으로 보면요. 원래 우리 이전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뭐였나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금리를 뭐 예를 들면 제로금리라든지 저금리 상태에서 증시가 끌어올라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끌어올라오고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뿌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사이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수는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은요.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연속 3회 연속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올해 제가 봤을 때는 2.75%대까지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6년에 뭐 1포인트대까지 막 갑자기 막 금리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완화하겠지만 상반기 때는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좀 짧게 끊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 번째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정책, 뭐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정부, 미 정부의 정책들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이런 법안도 개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일단 배당 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그 장기 투자자들의 그런 매력도를 좀 많이 늘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일제 시장으로 외부로 위출되는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묶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죠. 부동산 시장을 좀 규제하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많이 끌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끌려 나가는 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많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상승 쪽으로 좀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상법 개정안에서 뭔가 저도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될까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한 거는 소각 의무화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뽑아봤어요. 아 이게 자사주를 가장 많이 매입한 기업들은 뭐가 있나 이걸 좀 뽑아보니까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김원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네.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야, 그래서 SK 하이닉스 얼마 갈 거야? 얼마 갈 거야? 삼성전자 얼마 갈 거야? 얼마 갈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틀려도 돼요. 그냥 그렇죠. 얼마까지 갈 것 같다. 네, 솔직히 지금 뭐 이제 잠정 실적이 거의 이제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제가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올해 이제 2025년도 하반기에도 제가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14만 원은 가겠죠. 근데 이 14만 원이 아무래도 실적 시즌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14만 원은 돌파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 흐름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무너진다가 아니라 박스권 흐름 가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박스권 가면은 코스피가 5천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자. 박스권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예전에랑 이렇게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하루에 8%를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10%,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막 10% 넘게 이렇게 올랐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유동성 장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시총이 크고 SK하이닉스 가장 크게 시총이 커서 무거워서 안 움직일 것 같다를 완전 무시하고 막 8% 이렇게 올라서 지수를 완전 견인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유동성은 기존과는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재 시장은 좋아요. 유동성도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인데 거의 최고치의 가격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웬만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럴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처음에 잠깐 김현찬 전문가가 말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무조건 우리 뭐 완전 집중해서 막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정리를 해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전략적인 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시간에는요. 자, 우선 김원기 전문가가 아주 뭐 올해 그러니까 올 초에 좀 공략해야 될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종목들 한번 들어보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뵙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특별 MC로 나온 마홍일입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에는 이제 김원기 전문가님이 보고 있는 이제 종목들, 섹터들 좀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왔다 왕선생인가요? 네, 왕 선생님. 네, 왔다 왕선생. 야, 자, 왕기의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왕 선생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시장에서 진짜 개별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뭐 예를 들면 좀 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 잡아도 될까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망설였던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좀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일단 이번 연도를 시작하는 시기에서 가장 먼저 이제 CES 2026 행사가 일단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를 하죠. 내일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 주로 쭉 넘어가면 이제 또 뭐가 있나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일정들이 큼지막한 일정들이 있으면 그 관련된 종목들 미리 지금이라도 좀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러이러한 관련주들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주가를 굉장히 탄력 있게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수익률 한번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략한 종목들은요. 일단 7월 말에 7월 31일 날에 공략했었던 현대무백스가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가격까지 올라가는데요. 5,000원대에서 시작했던 종목이 2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제가 뭐라고 합니까? 2025년 하반기를 스마트 팩토리가 장식할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드렸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현대무백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HBM부터 제약바이오, 반도체, 현대차,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많이 공략을 했는데요. 뭐 수익률은 차츰차츰 하나씩 넘겨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첫 번째로는요. 슈어소프트테크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현대차 쪽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찾아보자. 현대차가 이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현대차는 또 방송에서는 못 갖고 오겠다. 이거는 너무 성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대차와 관련된 후속주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바닥 구간 이제 박스권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가격을 이탈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제가 공략해드린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졌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70% 넘게 상승을 했었지만요. 일단은 제가 요구하는 패턴은 이런 거예요. 바닥 구간에는요, 박스권 횡보 구간에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 안 가져요. 재미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만 찾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이런 종목들이 바닥 구간이 박스권이 깨지면서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빠르게 손절을 하면 되지만요.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차트가 이렇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료 없으면 또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이슈 없으면 또 안 들어가고 거래량 안 들어오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슈어소프트테크는 70% 넘게 상승했고 우리의 적중했었던 목표 주가 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가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못 봤는데 네.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건가요? 그렇죠. 히든 종목이죠. 그러면은 이 히든 종목이 정확하게 네. 모든 종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종목 명만 이제 QR 타고 들어오면은 알려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방에 보시면 이제 자방 옆에 QR 코드가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카메라 어플을 갖다 대시고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입장하시면은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부랴부랴 이제 종목을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에서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바로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제가 또 공략 영상을 또 따로 녹화해가지고 남겨드릴 거니까요. 뭐 대응하시는 게 좀 어렵다. 가격 전략 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네 함께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슈어 소프트 같은 종목은 사실 이게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발굴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반도체라기보다 뭐 방산, 항공, 자동차의 그러니까 테스트 검증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고 실질적으로 불량률을 낮춰야지 더 질 높은 제품을 이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장기적인 접체들이 상당히 꾸준히 가고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도 보니까 이제 테스트 관련된 장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쪽으로 좀 김원기 전문가가 상당히 종목을 잘 보는구나, 굉장히 꼼꼼하게 잘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현대차 관련주였죠. 제가 이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을 순서대로 다 나열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드렸어요. 근데요, 왜 현대차는 공략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앉아 계신 또 우리 또 MC 분이 또 현대차는 그러면 왜 공략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았는데, 현대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들고 오면 좀 약간 성의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누가 모르냐. 예.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는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가져갔고요.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차 로봇 관련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현대 오토에바가 최근에 주가를 굉장히 좀 크게 강세를 좀 보였죠. 근데 현대 오토에바 같은 경우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정이 됐어요. 그 이슈로 인해서 유통하는 회사로 지정되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가 굉장히 좀 크게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요, 이 현대차에서 개발한 아틀라스 있죠. 이 아틀라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좀 담당하고 있는 지금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유통하는 회사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따르는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 아직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당시에도 제가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 차트 지금 이미지 좀 나와 있죠.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상태였거든요. 이때도 가볍게 이제 세 번의 저항을 받고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체크되고 재료와 이슈가 통반됐을 때 그때 공략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공략하고 나서도 6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현대차 쪽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김원기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하신다고? 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포인트, 전략 포인트, 어디 진입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본인만의 노하우나 방법이 있겠지만요.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난감할 거예요. 방송에서 이 종목이 좋습니다, 저 종목이 좋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공략한 종목이 또 내일이나 모레 시장에 갔을 때에는 또 가격이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또 바뀌거든요. 이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언급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죠. 그리고 비중 조절하는 거 정말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거 좀 많이 말씀드리고, 각 종목들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또는 숨은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 그 김원기 전문가님 밑에 여기 밑에 이제 QR 코드 있는데 뜯고 들어오시면은 그 라이브 방송, 네, 함께하는 방법 그 안에서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저도 한 6, 7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살이 왜 빠졌나 싶은데 원래 라이브 방송 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됐어요. 네, 한 달 동안 몇 킬로 빠졌어요? 7kg 넘게 받았죠. 네, 이 라이브 방송 때문에 빠진 거네. 이게 네. 라이브 방송이 그만큼 힘듭니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움직이는, 지금은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걸 가지고 여기서 보자, 여기서 들어가 보자,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의 계속 하루에 매일 하시죠 지금?
네. 네, 매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살이 빠질만 해요. 그만큼 열정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 시장 잘 공략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과거로 보면, 오르고 또 그게 고점 돌파해서 또 올랐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되게 고점 같고 여기가 상투가 아닐까라는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일단 고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특히나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 안 삽니다.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좀 주의사항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상투, 뭐 예를 들면 급등하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셔라.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매매가 좀 축달되신 분들은 그런 종목만 찾아다니시죠. 근데요,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급등하는 그런 이슈 이런 것 쫓아 들어가시면 나중에 계좌 박살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같이 또 하시는 분 중에 단타왕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단타왕 대놓고 한 대 때린 네, 것 그쵸.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각자 자기의 네.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단타왕님은 뭔가 이제 그 급등하는 종목을 빨리 줬고 빨리 치고 빠지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잽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원기 전문가님은 이제 뭔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바닥에 길 때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타격받는 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래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다르지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서로 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거는 여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들어와가지고 둘 다 라이브 방송 들어보시고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수익률 마저 좀 브리핑 하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이렉트로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월 26일 날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TC본도 관련된 장비주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한미반도체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을 좀 눌리는 약간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눌리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 포착해가지고 공략을 해드렸었던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STI입니다. 이 박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하나 그려놨습니다. 박스 보시면요, 이 박스권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거래량 급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캐펙스를 증가하는 반도체 기업들을 봤을 때 STI가 공급하는 장비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캐펙스 증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결국엔 이 종목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 쪽에 그런 눌리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가온칩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눌렸었던 그동안에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애들이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많이 갔거든요. 결국엔 STI도 그러한 종목이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공략하는 테마는 MLCC 관련된 공략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6G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를 재경매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파수 재할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통신장비주들이 갑자기 좀 급등하는 그런 좀 흐름들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쪽에서 이제 5G 6G 또는 그리고 뭐 우주항공 관련된 안테나 뭐 관련해서도 어제도 제가 관련된 종목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통신 쪽이나 전자기기 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한 가지 더 언급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이전에 MLCC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 공략해서 수익률이 100%가 넘게 다 수익이 났었죠. 자, 그런데 MLCC 관련된 기업들 아직 더 가야 된다. 뭐 물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좀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한 추세를 좀 보면서 하락, 조정, 눌림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요. 일단 지금 주요국 6세대 이동통신 개발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6G 관련 특허가 한 40% 정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오픈랜 기술의
AI 관련된 기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통신 장비 쪽을 통신 기술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효율 20%, 60%, 50% 개선시키고 그린 6G 표준 제한을 좀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로벌에서 핵심적인 그런 국가들이 지금 5G, 6G 통신 쪽에 대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G나 6G 전자기기 쪽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 했을 때 전력을 원만하게 좀 공급하고 차단할 수 있는 MLCC 장비, 적층 세라믹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그러면 결국엔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유럽이 중국산 통신 장비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작년 한 11월쯤에 나왔었던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장비들은 보안 쪽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다 이렇게 유럽 국가가 다 이렇게 제재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독일이라든지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좀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아예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지하는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넘게 좀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쪽이거든요. 근데 중국 쪽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권에서 지금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다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반사이익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내 통신 장비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금 김원기 전문가님 네.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 보이십니다. 네, 좀 부족합니다, 제가. 네, 근데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네, 시청자분들은 빨리 얘기하면 못 네. 알아듣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냥 천천히 생각하시고 네. 부족한 점은 밑에 들어오시면 그 라이브 방송도 하시잖아요. 내일 또 네, 하시나요? 내일도 합니다. 내일 네. 오후에 근데 종가 베팅 좀 매매도 제가 좀 안내를 할 거라서. 아, 그러니까 네. 이거 내일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듣고 뭔가 머릿속에 좀 저녁도 됐고 뭐 술 한잔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좀 그 하영 앵커 있으면 좀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좀 시꺼합니다. 시커멉니다, 오늘. 네, 저가 보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도 드는데 저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하방과 상방을 좀 잡아주고 약간 네. 스페셜 MC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계속 안 씻고말 거니까 네, 계속 이 시간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어차피 라이브 방송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듣고 하면은 실력이 늘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 방송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 들어오면 되니까 그 QR 코드 요즘 다 할 줄 아시죠? 뭐 식당에서 메뉴 시킬 때도 QR 코드를 하더라고요. 핸드폰 켜고 이렇게 카메라 여기 갖다 대면 링크 떠요. 그거 찍고 들어가면은 뭐 네이땡 벤땡 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라이브 방송하는 거 공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MLCC 자체가 사실 이제 얼마나 들어가냐면 뭐 핸드폰 하나에도 한 1,000개 넘게 들어가고 뭐 전기차에는 대충 봐도 한 3, 4천 개,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 소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배터리 같은 게 전기차가 많아지면 배터리가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MLCC 관련된 것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중국 시장이 막히면 우리나라 시장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제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MLCC 관련돼서 히든 종목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MLCC 개발 및 양산하고 있고요. 전자통신, 전장용 핵심 부품 업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MLCC 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돈이 잘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엔 사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5G 통신 및 IoT 등에 대한 그 수요,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5G나 또는 전자기기에 대한 이 사용 빈도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뭐 방금 MC 분께서 마홍일 MC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자율주행이 또 요즘 또 많이 또 손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핵심 부품으로 MLCC 적층 세라믹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 되는 사업이다. 돈 잘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히든 종목이라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시간에 종목을 안 가르쳐 주나요? 네.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죠. 뭐 아. 그 이러한 종목이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그런 다음에 종목 명은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찾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좀 제공을 하는 거니까. 아, 네. 참여는 이렇게 QR을 찍고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으면 종목면도 모르고 설명만 듣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아시고 가격 전략까지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거니까 손쉽게 좀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참여하시지 않는다? 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아, 네. 저는 좀 그 돌직구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들어와야지 그렇죠. 이 종목을 어쨌든 종목명도 듣고 네. 너무 말이 빠르고 내용이 좀 방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전문가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 내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영상으로 진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하신 분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그 내용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지만요. 가격 전략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것도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하필 왜 오늘 공략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차트 좀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오늘 거래량이 역대급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들을 여기 보이시죠? 뛰어넘는 거래량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냐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오늘 강력하게 좀 어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냥 MC 직권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안에다가 종목명 알려주세요. 네, 바로.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네, 좀 바로 남겨놓을게요. 네, 생방송이에요.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네요. 바로 알려주세요. 네, 사실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아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네, 자, 우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알려주고 뭐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익이 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종목명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QR이라는 걸로 모집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들어오면 종목명을 알려드리니까 지금 핸드폰 켜시고 대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바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조금 부족했죠. 준비는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다 여러분한테 전달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일 또 라이브 방송 공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무엇보다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보고요. 다양한 시각을 한번 봐보면서 그리고 1분기 때 어떤 섹터를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종목명 지금 QR 들어오면 종목명도 알려드리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저 오늘 스페셜 MC로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내일은 나오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칙칙한 것보다는 또 내일은 또 재밌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 몫인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